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치매보험 꼭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보험들 많이 다뤘는데 이제 치매보험은 한 번도 안 다룬 것 같아서 치매보험 쪽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에 정답은 없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험으로 치매를 대비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쭉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좀 길어지면 몇 번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충분히 납득이 되시면 그거에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좋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한테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가입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가입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런 영상도 한번 보시고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들도 많이 보셔서 가장 상황에 맞게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치매 얼마나 걸리나, 발병 확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증 치매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중앙치매센터 2019년 치매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또 이것저것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치매보험 유지율이 어떻게 되나, 이거 치매보험 가입하는데 유지는 할 수 있나, 해지는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도 보고, 그리고 중증 치매 같은 경우 걸리면 산정특례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을 좀 내볼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보험으로 치매가 대비가 될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보시고 방향 잘 잡아보면 좋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요.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이 걸리는 치매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걸리는 치매고요. 퇴행성 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뇌 속에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신경세포 간에 서로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기억도 하고 인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감퇴하고, 그런 대표적인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이거 반면에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만 딱 들어봐도 혈관성 치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치매인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 쪽에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에 따라 뇌가 손상이 되면서 치매까지 발병하는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이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진단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다면, 그럼 뇌졸중 걸려서 뇌졸중 진단비를 받고 혈관성 치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죠. 어차피 뇌졸중 오고 혈관성 치매가 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치매들이 있습니다. 기타 치매라고 해서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요 두 개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서 그걸 루이소체라고 한대요. 그것들이 신경세포를 죽이면서 진행되는 게 이런 루이체 치매, 그게 뇌 쪽, 정신 쪽으로 오면 루이체 치매라고 하고, 그 육체적인 불편함으로 오면 그걸 파킨슨병이라고 또 합니다. 두 개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치매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치매 유형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한 7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데이터인데 한 요 정도 숫자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65세 이상에서는 75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가 있다. 근데 그걸 유형별로 나눠보면 알츠하이머가 한 75%를 차지한다. 거의 대부분인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한 9에서 10%,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치매가 한 17% 정도 나온다. 그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65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65세 미만은 기타 치매가 대부분이에요. 한 80% 가까이. 그러니까 특정한 예상치 못한 원인들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65세 이상 넘어가면 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성 치매, 고령층 치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종류랑 비율이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치매보험이 주로 뭘 보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치매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거 첫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치매가 종류가 있잖아요. CDR 척도별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경도 치매, 그리고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이런 경우에 주로 진단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치매보험 대부분 이래요. 과거에는 중증 치매에만 진단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말이 좀 많았죠. 아니 중증 치매 걸려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보험료 이렇게 비싸게 내고 있는데 걸리지도 않을 걸 이렇게 가입한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고요. 이거보다 증상이 좀 낮은 경우에도 중증도 치매에도 경도 치매에도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도 치매 같은 거 보면 한 300만 원, 중증도 1000만 원, 중증 치매 20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치매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증 치매, 되게 위중한 치매에 대부분의 보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증도 치매 해봐야 지금 1000만 원인데, 뭐 회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진단금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뭐 치매보험 가입하시면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뭐 20만원까지도 막 가입을 하시는데, 그 정도 비용 내고 요 정도 금액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받으려면 중증 치매를 받아야 되는 건데 중증 치매가 받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계속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진단비 주로 보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자금입니다. 그래서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뭐 36회 확정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요, 중증 치매에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치매에 만약 걸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단비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정해진 지급 금액, 이거를 뭐 계속 받는 거죠.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것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증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이 확정이 되면 최종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이에요.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살아있으면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하고 무조건 지급하겠다. 3년은. 그리고 최대는 종신 지급이다. 살아있으면 계속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0세에 중증 치매가 걸렸다 치면,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한 80세까지 살았다고 쳐보세요. 사실 중증 치매 걸리면 너무 심각한 거라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매월 100만 원이면 1년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치고 30년이면 3억이에요. 10년이라 해도 1억이고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보험회사가 손해보려고, 돈 나눠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진단비도 지급하고 이런 생활자금도 지급하고 주로 치매보험이 이 두 가지 정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 간병인 지원 특약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병인 지원 특약은 일단 다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젊으신 분은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 가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고요. 젊었을 때 가입하신 분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그 돈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다가 나중에 뭐 60세 넘어서 70세 넘어서, 치매는 80세 넘어서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보험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받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엔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담보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될지 그걸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다 섞여 있는 간병인 지원 특약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하고 생활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기사 하나 볼게요. 보험 메일에서 정강주 기자님께서 2021년에 쓰신 기사인데, 치매보험 치매진단 기준 소비자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이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치매는 정도에 따라 최경도 CDR 척도별로 0.5점, 경도 CDR 척도 1점, 중증도 CDR 척도 2점, 중증 이상이 3점이에요. 3단계 이상이 중증이다. 그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중증부터는 진단비 수령액이 커지거나 생활비 매달 지급하는 거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죠. 치매보험 가입하려면 중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사, 손해보험사 모두 중증 치매 CDR 3점 이상부터 생활비를 지급한다. 보험 소비자가 진단비 보장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생활자금 특약까지 원한다면 중증 치매 진단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월 생활비를 수령하는 기준점인 중증 치매 진단부터는 피보험자가 CDR 3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좀 써놨고, 중증 치매 진단 기준인 CDR 3점, 이거는 우리 장애 분류표에 보면 장애율이 60% 정도다. 그리고 장애율로 따졌을 때는 팔이나 다리 한쪽이 절단된 수준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아주 심한 경우라는 거예요. 중증 치매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그 정도 돼야 중증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보험 관련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중증 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한 치매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죠? 치매보험 가입 전에 치매 정도에 대해 보험 설계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예요. 중증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 치매에 걸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그 정도 돼야 충분한 진단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